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검찰발 호재,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각각 이 추가 기소를 하고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수사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요, 종료가 아니고 일시정지, 딱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조국을 기소한 이후에 백원우와 박형철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이 무려 13명을 기소한 이후에 일단 그 수계로 보이는 임종석까지 소환 조사하고서 현재 이 사건은 일시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아서 이 코앞이니까요. 검찰도 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정의로운 검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딱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선에서 그 수사가 일시 정지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가지고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그 수사를 해버렸으면요, 아마 역풍이 크게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치고 잠잠히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검찰은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했고, 대신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주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 신의 한수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고, 이 김태호 TV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혜성같이 나타난 진중권 교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딱 그쳤는데 다른 곳에서 계속 공격을 해주네요. 이게 참 그림이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나 이 진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투를 쭉 이어가니까 이게 모양새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검찰발 이슈, 수사 이슈는 사실상 그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최근 이 진 교수의 발언은 저희가 볼 때에는 매우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여권 쪽이 이게 아픈 거죠. 진 교수의 최근 논평을 보면요, 이분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요, 그 정도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죠. 특히 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이게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어서는 우리는 범죄를 해도 괜찮다, 이거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타협을 한다면 스스로가 악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4.15 총선이 치러지고요, 그 다음 날쯤에는 총선의 그 결과, 그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윤석열호 검찰도 그 일시 정지되었던 청와대 관련 이 권력 수사를 다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임종석 기소 여부도 다시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밀려 있었던 다른 부패 사건도 계속 제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가 되면은 또다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검찰이요, 방해 요인이 없이 그냥 수사를 원 없이 할 수 있다면은 이 정권의 비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 요인이 늘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특히 이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그 인사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인사를 추가로 계속 한다면은, 그리고 누가 봐도 현 정권에 충성하는 그러한 출세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그 중용을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한다면은 그런 것이 수사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경 쓰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호재가 생겨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호재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검찰발 호재입니다. 그것은 최근 총장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이 최근에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대선 후보 순위가 2위로 나와가지고 깜짝 다들 놀랬던 거죠. 그런데 이 순위는 윤 총장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총장님이 정치를 시작한다거나 그럴 의사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석에서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2위를 한 것입니다. 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총장님이 참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은 다릅니다. 여기서요, 자신의 본분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앞으로 더욱더 띄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발적인 거죠. 그런데 총장님은요, 자신을 그 대권 후보에서 그 순위에서 빼달라고 얘기했죠. 이게요, 아마 지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장 눈앞에 닥친 현 정권과의 일전에서 정치적이라는 그러한 비판 없이 공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중시하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서 빼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받은 인기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서 검찰 전체의 호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총선 이후에 제기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에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자신이 주어진 그 업무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2위를 했다? 이거는요,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 즉 청와대를 상대로 했던 이 검찰의 결기에 있는 행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헌법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충실히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뭐가 좋냐면은 검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정말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현 청와대나 법무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검사들이 스스로가요, 자신들의 최고 상관인 검찰총장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장의 지도력 그리고 정의감, 뭐 그에 따른 국민적 지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총장이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요, 총장의 지시에 더욱더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이지 않고요, 그야말로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러한 정의로운 조직을 썩어 빠진 권력이 뭐 어쩌겠습니까? 검사들도요, 잠깐 그 눈앞에 있는 그 권력에 기대어 가지고 편하게 출세를 하기보다는 명예와 명성이 길이 남을 것이라는 이러한 것을요, 이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직이 한 몸처럼 뭉쳐가지고 오로지 헌법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면요, 어떠한 불의를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자, 총장님이 대선 후보 2위를 한 것, 그 자체도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검찰 내부 결속이 좋아지고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 수사의 동력이 이것이 좋아진다는 거, 그게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찰은 외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느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저도 있고요, 우리 진중권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 자처한다고 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대변인이 한 명 더 생겼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진 교수 같은 분들도 상식과 합리를 무장을 해가지고 지지를 딱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요, 남아있는 이 권력 수사는 검찰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사권을 전횡해서 수사팀을 날려버렸던 그 법무부 장관의 아들 탈영 의혹, 이거에 대한 수사는요, 더욱더 검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요, 이 추가로 이 검찰 인사권을 뭐 함부로 행사하면요, 딱 이런 말이 언론에서 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 뭐냐면요, 자신과 아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을 괴롭힌다, 뭐 이런 말이 뻔히 뭐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추 장관도요, 인사권을 앞으로는 함부로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발한다? 이거요, 탄핵감이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지금 행보를 보십시오. 추 장관이 검찰을 때리긴 때리는데요, 비판을 하긴 했는데 목소리가요,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습니다. 옹색해졌습니다. 궁색해졌습니다.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나왔던 KBS 뉴스에 의하면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최광옥 등에 대한 이 기소 논란을
애둘러 비판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동일체 문화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추 장관은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에 법전에서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예전에 했던 말이 있죠. 감히 내 명을 거역했다. 뭐 이렇게 기세등등할 때의 그 목소리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미애 말을 딱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절차적 정의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적인 문화 비판하는 거, 이거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반복했을 뿐이에요. 별 힘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추 장관의 그 비판이 상당히 이거 뭐 좀 비실비실하죠. 뭐 누구나 아는 얘기를 한 거니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냥 수긍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칙대로 당신 아들 문제 수사하겠다, 뭐 이러고 열심히 수사하면 됩니다. 이거요, 이 수사 열심히 하면은 이거 제2의 조국이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 원칙에 대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빗대어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요, 수사를 하다가 그 검사가 만약에 교체가 되었어요. 인사 요인이 있다거나, 뭐 이번 같이 이런 예가 좋겠네요.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교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사 도중에 다른 검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또다시 외압이 있더라도 그 검사는 똑같은 검사다, 검사 동일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검사가 오더라도 그 수사의 결과는 똑같은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똑같이 수사를 하라는 뭐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검사 동일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권위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추 장관이요, 혹시라도 이러한 검사 동일체의 실체를 몰랐다면은 이번에 이 김태호 TV를 보고서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윤 총장님의 이 대선 후보 2위라는 그것이 가진 힘을 아시겠죠? 역시 국민의 지지, 이것만큼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앞으로의 이 검찰 수사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더욱더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선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4.15 총선에서 토착 재앙 바이러스, 이것을 만드는 것이 그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는요, 총선 이후 그때 재개될 검찰 수사에 있어서 그 권력 수사에서요, 큰 성과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총선 이후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거, 그런 것이 이 최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딱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어떻게 좀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김태호 TV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한 폐렴 전국에서 모두 각자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